일반적으로 ASP.NET 프로젝트는 하나의 폴더에, 예를 들면 dev ASP.NET이라는 이름의 폴더에다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솔루션 파일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리고 솔루션 파일 안에 프로젝트 파일들이 존재할 거고요. 그러면 dev ASP.NET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솔루션 파일, 우리는 이미 C샵을 여러분들이 ASP.NET을 공부한다면 당연히 C샵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C샵에 대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SLM 파일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젝트와 솔루션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솔루션 파일,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을 묶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솔루션 파일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SLM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dev ASP.NET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요, ASP.NET 웹폼의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통해서 하나의 웹페이지를 만들어 나가는데요. 그 기반이 뭐뭐뭐.aspx 페이지라는 거죠. frm ASP.NET 5.aspx 그거에 대한 실제 유저 인터페이스는 뭐뭐뭐.aspx 페이지에서 구현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소스는 코드 비하인드 파일, 코드 숨긴 파일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뭐뭐뭐.aspx.cs 파일에서 구현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이 되었던 거고요. 그러면 웹폼 레벨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하는 개체들이 있습니다. ASP.NET의 주요 내장 개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리스판스, 리퀘스트, 서버, 애플리케이션, 세션 또는 페이지 클래스, 이렇게 ASP.NET의 주요 내장 개체인 리스판스, 리퀘스트, 서버, 애플리케이션, 세션, 이렇게 5개, 이 5개 내장 개체들은 이미 20년 전 이전부터 20년 전부터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ASP.NET 이전 버전인 클래식 ASP, 예전에 ASP 1.0, 2.0, 3.0 버전 때부터 사용했었던 기능이고요. 그게 그대로 ASP.NET 현재 버전까지 올라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SP.NET 웹폼으로 넘어오면서 ASP.NET으로 넘어오면서 페이지 클래스의 주요 속성 또는 이벤트를 사용해서 하나의 웹페이지, 하나의 웹폼을 만들어서 우리가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dev ASP.NET에 있는 리스판스부터 페이지까지 각각의 개체들 퀵 오버뷰로 빠르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dev ASP.NET에 제가 미리 준비를 소스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 frm response.write 페이지에서는요, ASP.NET에 리스판스 개체가 있습니다. Alt, Shift, Enter 쳐서 잠깐 큰 화면으로 보고요. 리스판스 개체는 이렇게 놓고요. 여기서는 ASP 콜론 버튼을 하나 만들고요. 하나의 버튼 컨트롤을 왼쪽 도구상자에서 보기에 도구상자에서 가까이 컨트롤에 대한 내용은 계속 컨트롤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왼쪽 도구상자에서 버튼 컨트롤을 드래그해서 떨어뜨려 놓고요. 또는 직접 타이핑해도 돼요. 이렇게 btn 클릭이라는 이름의 버튼 하나 만들고요. 클릭이라고 텍스트 속성 주고요. 온 클릭 이벤트 핸들러 이렇게 타이핑하고요. 그러면 이 버튼 클릭이 된 이벤트는 F7번 눌러서 코드 보기 눌러서 코드 보게 되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response.write 페이지 로드 할 때 response.write로 안녕하세요 한 칸 내리게 하게 되면 화면에 안녕하세요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한다? response.write로 태그를 포함해서 반갑습니다 요만큼 태그를 두 번째 줄 페이지 로드하고 나서 버튼 클릭하게 되면 이 두 번째 줄에 이 내용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버튼의 자바스크립트 클릭이라고 해서 두 번째 버튼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버튼 자바스크립트 언더스 클릭이라는 이름의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이 되고요. 그때는 이렇게 요만큼 스트링 JS라는 이름의 문자열에다가 요건 탭키로 들여쓰기 할게요. 그냥 문자열에다가 at 끼워 붙여가지고 문자열을 요만큼을 하나의 문자열로 그대로 보고요. 스크립트 코드를 그대로 넣어놨고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그대로 넣어놨고요. 윈도우다 얼러트로 안녕을 출력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버튼 눌렀을 때 이 안녕이라는 이름의 메시지 박스가 출력되게 한번 해봤다는 거죠. frm response write.aspx 페이지 이렇게 만들고 실행하게 되면 지금은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을 미리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거 FRM 리스판스 라이트 뭐 각각의 페이지 만드는 것은 이 다음 강좌에 이제 보충 강좌로 촬영해 놓은 강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충 강좌로 한번 참고용으로 한번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보충 또는 참고라고 해 놓은 강좌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이름의 출력이 되고요. 페이지 로드할 때 클릭 버튼 누르면 반갑습니다 출력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 인사말 출력하게 되면 안녕이라는 이름의 자바스크립트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자, 이런 기능을 한번 frm response write.aspx 페이지에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 말고도 이제 response.buffer라는 이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response 게이트를 통해서 어떤 버퍼링을 처리해 줄 수가 있는데요. 얘는 유저 인터페이스는 없네요. 코드 비하인드 페이지만 잠깐 가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코드 보기로 가게 되면 버퍼링이라는 이름의 기능을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로드할 때 현재 페이지를 매번 새로 읽어하게 되면 response.expires라는 이름의 속성에 -1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 현재 페이지에다가 매번 웹브라우저에 캐시해 있는 내용을 읽어오는 게 아니라 매번 새로 읽어오는 개념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response.buffer라는 이름의 속성에다가 true 값을 넣게 되면 현재 페이지에서 버퍼링을 사용하겠다. 버퍼링은 하나의 페이지를 끊어서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잠깐만요. 전체 화면을 잠깐 닫고요. 제가 줌 it을 사용하고요. 다시 alt shift enter 쳐서 전체 화면 보고요. 버퍼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페이지를 이렇게 끊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만큼을 버퍼에 담았다가 요만큼만 보여주고요. 바로 보여주고 바로 보여주고 요만큼 보여주고 요만큼 버퍼에 담았는데 얘는 보여주고 싶지 않다. 중지할 수 있고요. 요만큼 보여주고 여기서 end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end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버퍼링을 사용하겠다 돼 있고요. 그러면 현재 response.write로 버퍼에다 바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내용상으로 요만큼 문자를 버퍼 메모리에 담아 놓고요. 플러시하는 순간에 요만큼이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글 안 보임이라고 썼는데 response.write 했지만 버퍼를 클리어 시켰어요. 그러면 현재 글 안 보임을 넣어놨는데 버퍼에 넣어놨는데 그거를 클리어 시켜버렸기 때문에 현재 버퍼에 있는 내용 클리어 시켜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글은 안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글은 보여짐이라고 이제 버퍼에 담아놨다가 end 메서드 종료하게 되면 종료하면서 밑에 있는 건 더 이상 실행되지 않고 현재 버퍼에 있는 내용까지 출력되는 상태. 1번하고 1번 플러시 클리어 end 1번하고 3번만 출력되게 하는 코드를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번째 건 아예 실행이 안 되는 거고요. end 메서드 밑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실행이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도 리스판스 개체 여러 가지 속성들을 사용해 줄 수 있는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강의하는 시점에서는 얘네들이 많이 안 쓰여요. 간단하게 이렇게 저런 게 있구나 정도로 정리를 해놓고 가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아마 AS다는 웹폼을 강의하고 있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에서는 이 버퍼링 관련된 거는 거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번 참고용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현재 글은 보여진, 현재 글은 보여짐. 이렇게 1번과 3번만 보여주고요. 2번과 4번은 안 보여진다. 이런 식으로도 끊어서 보여주거나 안 보여주거나 이런 기능도 가능하구나. 이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sponse redirect.aspx 페이지에서는 그런 걸 한번 표현해 봤어요. 물론 하이퍼링크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특정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단넷 코리아로 이동한다든가 특정한 링크 버튼을 클릭했을 때 데브렉으로 이동한다든가 특정한 이미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비주얼 아카데미로 이동한다든가 이러한 이동하는 링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코드 보기로 가서 특정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디로 이동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 단넷 코리아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동하게 해주고 싶다면 redirect라고 발음 많이 하죠. redirection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단넷 코리아로 이동하고요. redirect 메서드로 데브렉으로 이동하고요. redirect 메서드로 비주얼 아카데미로 이동한다든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정한 URL로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표현은 제가 세 가지 모양을 한번 해봤어요. 직접 리디렉트 넣어도 되고요. 변수에 담아도 넣어도 되고요. 변수에다가 string.format 또는 string interpolation C# 6.0서부터는 이걸로 좀 더 간결하게 해줄 수가 있겠죠. 달러 기호를 붙여가지고 그런 걸 사용해서 이렇게
특정 사이트를 갈 때 쿼리 스트링을 가지고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그냥 URL을 만들어서 출력시켜 보는 것도 이렇게 한번 구현을 해봤고요. 이렇게 response.redirect라는 이름의 명령어는 많이 씁니다. 이거는 response.redirect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특정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frm response.write, response.buffer 관련된 거 여러 개, response.redirect 이렇게 리스판스 개체 관련된 여러 가지 속성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frm request는 사용자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역할을 합니다. id, 암호, 이름, 나이에 대해서 버튼을 전송했을 때 이 id 값을 id, 패스워드, 텍스트박스에 유저 id, 패스워드, 네임, age 텍스트박스에 있는 값을 받고 싶다. 물론 C샵에서는 이렇게 직접 this.userid.text로 받을 수 있겠지만 리퀘스트 객체 이 id 이름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F7번 눌러서 코드 비하인드 파일로 간다든가 CS 파일을 직접 열어보면요. 이렇게 페이지 로드 할 때 깜빡거리고 페이지 로드 할 때 request.queryString이라는 이름의 컬렉션을 사용하게 되면 쿼리스트로 넘겨준 것을 봤고요. request.param은 쿼리 스트링으로 넘겨줘든 폼으로 넘겨줘든 다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리퀘스트 객체 폼이면 폼으로만 전송된 게 받고요. 쿼리 스트링은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리퀘스트 객체 자체를 받는 거는 모든 거 다 받는 거 request.param하고 동일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구분을 져주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리퀘스트 객체를 받을 때 이걸로만 받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마저도 ASP.NET 웹폼에서는 그냥 텍스트박스 이름 점 텍스트, 텍스트박스 이름 점 밸류 이런 식으로 객체 이름을 직접 가지고 받는 경우가 더 이제 일반적이에요. 예.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네임 속성 뭐로 돼 있나요? 잠깐만요. 네임 속성은 네임 속성으로 받은 거죠. 예. 네임 점 텍스트 특정 이름 이제 버튼 네임이라는 이름의 네임 컨트롤의 뭐 텍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도 받아줄 수가 있겠고요. 요 네임에 있는 값을 요 텍스트 박스를 받고자 한다. 그러면 this.name.text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ASP.NET에서는 위에 있는 리퀘스트 객체로 받는 것보다 컨트롤 속성을 사용해서 값을 받는 게 일반적이고요. ASP.NET 뒤에서 우리가 배울 ASP.NET MVC에서는 리퀘스트 객체로 또 받습니다. 리퀘스트 객체라든가 모델 바인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리퀘스트 객체는 request.form, queryString, 폼으로 나눠서 받을 수도 있겠고요. 파람스라든가 아니면 리퀘스트 객체 자체로 넘겨준 값을 그대로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테스트 한번 해보면 id, a, b, c, d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송 버튼 누르면 d 전송 버튼 누르면 이렇게 입력하신 아이디는 못 받은 게 이유가 아이디는 제가 폼으로 전송을 했는데 리퀘스트에 쿼리 스트링으로 받다 보니까 못 받아요.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유저 아이디를 쿼리 스트링으로 전송을 해보면 물음표 유저 아이디 이퀄 AAA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이제 이것만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자, 다음에 request.userHostAddress라는 이름의 명령이 있습니다. 레이블 3개를 만들어 놓고요. F7번 눌러서 코드 비하인드 파일로 갔을 때 웹폼에서 현재 접속자의 IP 주소를 얻고 싶다. 물론 저는 로컬 호스트에서 실행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거는 request.userHostAddress라는 이름의 명령어 또는 request.serverVariables라는 이름의 명령어에 remote_host라는 이름의 문자열 값을 넣어준다든가 역시 request.serverVariables collection에다가 remote_address 이렇게 세 가지 값을 가지고 IP 어드레스를 받습니다. ASP.NET 웹폼에서는 이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IP 어드레스를 받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명령어는 request.userHostAddress 이 명령 하나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실행시켜 보면 실행이 되는데요. 일단은 로컬호스트로 되어 있잖아요. 로컬호스트가 콜론 1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127.0.0.1이라는 거죠. 콜론 1 이렇게 로컬호스트 또는 여러분들이 얘가 실제로 요 웹 프로젝트가 실제 FTP를 통해서 또는 웹 배포를 통해서 실제
특정 도메인에서 특정 웹사이트에서 실행을 했을 때는 해당 도메인의 IP 어드레스가 출력이 되겠죠. 어쨌든 기본값을 이렇게 해서 IP 어드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request.userhost-address라는 명령어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response request, 그 다음에 이번에 서버 개체, server.maps라는 명령어가 있네요. 현재 파일의 물리적인 전체 경로를 알고자 한다. 현재 스크립트 파일의 루트 경로를 알고자 한다. 그럼 슬래시 dev ASP.NET의 frm server maps.aspx 이 경로에 대한 물리적인 경로라든가 서버 측 경로를 알고자 한다. 코드 비하인드 파일로 잠깐 들어가 봐서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명령어 중에서 두 가지 명령어가 여기서 눈에 띄네요. server.mapps라는 이름의 명령어에다 점을 넣게 되면 현재 경로, 점점 슬래시 하게 되면 부모 경로, 점 특정 경로하면 특정 경로, 이거에 대한 물리적인 경로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의 ASP.NET 폴더 또는 ASP.NET 5 폴더의 dev ASP.NET이란 폴더의 요 파일이겠죠. 예. 여기까지 C 드라이브 또는 D 드라이브 요 경로를 물리적인 경로를 알려주는 명령어가 server.mapps고요. 그 다음에 request.server-variables collection에다가 스크립트 네임을 넣어주게 되면 현재 파일 이름 frm server maps 현재 코드가 실행되고 있는 파일 이름인 frm server maps.aspx 페이지 요 단어 요 파일명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지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브라우저에서 보기에서 실행시켜보면 현재 파일의 물리적인 전체 경로는 C 드라이브의 ASP.NET 폴더 또는 ASP.NET 5 폴더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dev ASP.NET 또는 Web ASP.NET. 참고용 강좌에는 Web ASP.NET이라는 웹사이트, 웹 프로젝트 안에는 웹사이트 만들어 놓고 각각의 파일을 만들어서 했을 거예요. dev ASP.NET 또는 Web ASP.NET 요 거 안에다가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 스크립트 파일의 루트 경로는 웹사이트 루트에 frm server maps.aspx 페이지다. 이렇게 하드디스크의 물리적인 경로라든가 웹의 경로로 이렇게 얻고자 한다. 그러면 server.maps request.server-variables collection 이 두 가지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이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는 거니까요. 기억을 해두고 계시고요. 창에 모든 문서 닫기 해서 자, 이번에는 애플리케이션 개체하고 세션 개체를 묶어서 넣어놨네요. 애플리케이션 개체는 전역 변수고 세션 개체는 프라이빗한 전역 변수, 애플리케이션은 퍼블릭한 전역 변수, 세션 개체는 프라이빗한 전역 변수고요. 코드 보기로 바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현재 페이지 로드 할 때 애플리케이션 카운트란 변수가 널이면 애플리케이션 카운트 변수 1로 초기화 시켜주고요. 그러고 나서 새로 고침할 때마다 1씩 증가시켜 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이름으로 컬렉션 이름으로 애플리케이션 대괄호 닫고의 어떤 이름으로 카운터런 이름의 애플리케이션 변수를 하나 만들고 1로 초기화 시켜주고 1씩 증가시켜주고 뭐 이런 코드를 구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션 변수는 세션 대괄호 닫고 안에다가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름으로 이 이름은 애플리케이션 변수하고 세션 변수가 다른 거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의 카운트, 세션의 카운트이기 때문에 다른 거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애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 웹페이지에 10명이 접속하든 20명이 접속하든 다 동일하게 애플리케이션의 요 코드를 실행을 시켜줍니다. 즉 퍼블릭한 개념이고요. 세션은 한 명의 사용자 들어올 때마다 세션 카운트라는 이 변수가 1000명이면 1000개가 만들어져요. 애플리케이션은 딱 한 개만 만들어지는 거고요. 뭐 그렇게 간단하게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브라우저에서 보기에서 실행시켰을 때 현재 페이지가 모든 사용자에 의해 한 번 호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새로 고침하면 2번 호출되었습니다. 나에 의해서 이렇게. 제 새로 고침해 보면 4번 호출됐고 새로 고침해 보면 5번 호출됐는데 이게 현재 같은 세션이라서 그런 거고요. 제가 이 경로를 다른 웹 브라우저로 한번 호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이 다른 웹 브라우저를 제가 열고 호출해 보니까 현재 페이지는 나에서 한 번 호출됐고요. 총 6번 호출됐네요. 새로 고치면 한번 해볼게요. 그럼 7번 호출된 거고요. 나에서 6번 호출된 거고요. 요 한 번은 얘가 호출된 거죠. 새로 고침하게 되면 2번, 새로 고침하게 되면 이렇게 9번
이렇게. 나에서 2번, 전체적으로 얘가 7번에서 총 9번. 여기 새로 고침할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애플리케이션 변수는 얘와 얘를 다른 사용자로 보는 거죠. 첫 번째 거 얘와 얘를 다른 사용자로 보면 다른 사용자, 모든 사용자들이 다 애플리케이션 카운트라는 이름의 변수를 증가시켜 주는 거고요. 세션 변수는 얘 따로 카운트 변수 따로 만들어줘요. 그럴 때마다 각각의 사용자별로 어떤 카운트를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세션 변수를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애플리케이션 변수는 어떤 목적으로? 퍼블릭한 목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변수는 퍼블릭한 목적으로 모든 사용자가 일씩 증가를 시켜주는 기능이고요. 세션 변수는 코드 내에선 동일한 코드이지만 각각의 사용자마다 서로 다른 세션 변수가 생성이 된다. 뭐 그런 개념으로 애플리케이션 전역 변수하고 세션 전역 변수를 관리해주는 애플리케이션과 세션 개체에 대해서 FRM 애플리케이션 세션에서 우리가 다뤄볼 거고요.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를 여러분들한테 미리 오버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판스, 리퀘스트, 서버, 애플리케이션 세션 이렇게 5개가 있고요. 이번엔 페이지 클래스의 페이지 로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클래스. 하나의 웹폼은요, 페이지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버튼이라든가 버튼 2개 만들었는데 포스펙, 버튼 뉴 이렇게 되어 있고요. F7번 눌러서 코드 비하인드 파일로 가서 페이지 로드란 이름의 모든 페이지 클래스, 모든 ASPX 웹폼 페이지는요, 페이지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그 페이지 클래스는 제일 기본이 되는 페이지 로드 이벤트 핸들러를 갖습니다. 페이지 로드라는 이름의 이벤트 핸들러를 갖고요. 각각의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로드 이벤트는 페이지가 처음 로드할 때 어떤 기능들을 구현해 줍니다. 그러면 동적으로 페이지의 타이틀이라든가 제목이 바뀝니다. 제목이 출력됩니다. 페이지 클래스 이렇게 헤더 부분을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겠고요. 이건 보시면 되겠고요. 스타일 시트를 따로 만들어 놓고 얘를 직접 링크 태그를 직접 여러분들이 얘를 통해서 여기다 링크 태그를 직접 삽입하는 것가 아니라 프로그램적으로 링크 태그로 특정한 스타일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태그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스타일이라든가 버튼에 대한 스타일을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많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page.isPostback이 아니라면 이 코드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페이지 클래스의 isPostback이라는 이름의 속성은 페이지가 깜빡거리느냐, 다시 게시했느냐, 다시 게시하지 않았느냐를 따져줍니다. 일반적으로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다시 게시, postback이라는 단어를 쓸 텐데요.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더 드릴 텐데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만 잠시 언급을 하고 페이지 실행하는 정도까지만 일단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로드할 때 동적으로 배경색을 바꾼다든가 요 페이지 클래스라는 이름의 타이틀을 바꾼다든가 이런 기능을 구현해 줄 수가 있겠고요. 폼이 처음 로드할 때만 실행되는 거는 if not page.isPostback이라는 if 문을 묶였을 때는 이렇게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게시는 다시 게시할 때마다 다시 게시라는 단어, 다시 현재 페이지가 게시되는 거는 버튼 클릭할 때마다 뭐가 실행된다? 다시 게시가 된다라는 거죠. 영어로 그냥 postback, 다시 게시는 postback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다시 현재 페이지를 다시 로드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처음 로드 되는 거고요. 아니면 버튼 안에서 일반적인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는 포스백이 됩니다. 다시 게시가 아니라요. 처음 로드가 아니라 다시 게시라는 개념이 돼요. 이럴 때마다 처음 로드할 때 할 거냐 아니면 다시 게시할 때 할 거냐, 포스백이 아닐 때 할 거냐, 포스백일 때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페이지 주기를 잘 따져 주셔야 되는 게 조금 처음 ASP 웹폼 공부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대부 ASP.NET 또는 웹 ASP.NET이라는 이름의 웹 프로젝트,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현재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있는 FRM response.write로 화면에 어떤 문자를 출력해 줄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자바스크립트 코드라든가 CSS 코드도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response.buffer로 버퍼링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response.redirection으로 리디렉트 메서드로 특정한 페이지로 이동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request 개체로 넘겨준 값을 받아줄 수가 있겠고요. 받을 때는 request.form
request.queryString, request.params 또는 request 캐치 자체로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를 알고자 한다면 request.userhost 어드레스라든가 request.serverVariables collection에다가 remote host 또는 remote 어드레스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현재 접속자의 IP 어드레스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서버 개체의 mappath 명령을 통해서 물리적 경로라든가 request.serverVariables의 스크립트 네임을 사용해서 현재 파일 이름을 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변수는 퍼블릭이란 개념이고요. 누구에게나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공유 전역 변수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세션 변수는 프라이빗한 가까이 사용자별로 하나씩 생성되는 프라이빗한 전역 변수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애플리케이션 변수하고 세션 변수 또는 애플리케이션과 세션에 대해서는 뒤에서 추가적인 이벤트를 우리가 학습을 할 겁니다. 카운트 같은 거 만드는 거, 접속 통계 같은 거 만들 때요. 이렇게요. 그리고 모든 웹페이지는 페이지 클래스로부터 상속받고요. 페이지 클래스에는 페이지 로드라는 이름의 이벤트가 있고요. 얘는 처음 로드할 때 뭘 하게 할 거냐, 아니면 처음 로드가 아니라 다시 게시 했을 때를 따져주는 거는 if not 페이지가 이즈포스백이 아니라면 이 코드가 다시 게시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따져준다는 거죠. 이렇게 얘가 이즈포스백이면 참이면 폴스면 이즈포스백이 아니라면 처음 로드한 거고요. 이즈포스백이 true이면 다시 게시된 거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은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일단 생각해 주세요. 계속해서 나오니까요. 예. 이렇게만 미리 dev ASP.NET, 웹 ASP.NET 이란 이름으로 만든 웹 프로젝트, 웹사이트에 대한 전체 오버뷰는 일단 이번 강좌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뒤에서 이어지는 각각 이 페이지들 만드는 강좌들 또는 여기에다가 dev ASP.NET 또는 웹 ASP.NET에다가 추가적으로 어떤 페이지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기존에 제가 촬영해 놓은 강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충용 강좌로 더 보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dev ASP.NET이라는 이름의 웹사이트 만들고 최소한의 페이지들은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이어지는 보충 강좌들, 참고용 강좌들에서 dev ASP.NET, 웹 ASP.NET에서 얘네들 이름 또는 얘네들 이름 이외의 어떤 파일들을 만들어 놓고 더 설명이 되는 거는요. 그냥 참고용으로 보충용으로 한번 더 보시면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어질 강좌들을 학습하실 때 도움이 될 거니까요. 참고용으로 보시고요. 뭐 요 내용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이해되신다. 아니면 간단하게 보시면 그 다음으로 그냥 바로 표준 컨트롤 쪽으로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일단은 dev ASP.NET, 웹 ASP.NET이라는 이름의 웹 프로젝트 웹사이트에 대한 전체 오버뷰, 전체 훑어보기 시간은 이번 강좌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